2014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선수단은 지난 4년간 열정을 다해 훈련했다며 장애인 올림픽에 보내준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4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취약계층의 기본생활보장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계획 실현을 촉구하는 탈시설 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탈시설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으로 제안한 공동주택 빌리지는 기존의 시설 유지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결단식이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국내 16개 시도 선수들이 출전하는 전국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의 박도 함께 올랐는데요. 보도에 박정인 기자입니다. 제11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 개회식과 2014 소치 장애인 동계 올림픽 결단식이 강원도 평창에서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72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는 오는 14일까지 빙상과 아이스 슬레이즈 하키 등 총 5종목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앞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한편 이날 개회식과 결단식에는 선수단과 코칭 스텝, 체육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참가 선수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계획과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가 선수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이번 동계체전에서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소치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를 이번 대회 기간 동안 기량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은 장애인 동계체육의 위상을 높여온 선수들의 열정에 감사하다며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 평창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선수단 57명의 대표인 한철호 선수단장은 결단식에서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에 보내준 관심과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밴쿠버의 성공과 2014년 소치에서의 감동이 2018년 대한민국 평창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전 세계 50여 개국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행복을 위한 2014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행복과 희망 실현을 정책 목표로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책 목표와 가치를 국민 행복과 희망 실현으로 정하고 5대 핵심 실천 과제로 건강한 삶의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 보장,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보장, 걱정 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산대비급여인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뒷받침할 계획으로 선택진료 환자 부담 최대 64% 축소,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 병원의 포괄간호 서비스 제공 등을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복지정책으로 발표한 기초연금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육지원 등 복지 영역별 법령을 개정하고 통합전산망을 개선해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해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고 당사자의 목소리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응답하라!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3,000명 중 600명을 5년 동안 탈시설한다는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년도가 흐른 지금. 하지만 오늘 발표를 보니까 너무나 위협하다. 지난 1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 논의와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연대 투쟁을 해나갈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날은 서울시의 계획 이행까지 4년여의 시간이 남은 시점에서 먼저 올 한 해 동안 100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것과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복지재단과 탈시설 공동행동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탈시설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빌리지는 시설을 개조하는 시설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냐면 시설의 리모델링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시설의 방이 새롭게 이쁘게 꽃단장을 하고 시설에다 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시설에서 시설을 다시 운영하라고 돈을 주는데 그게 탈시설인가요? 한편 장애인 시설에서 당사자가 느끼는 문제를 표현한 퍼포먼스가 이어져 시청을 찾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올겨울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이 계절 독감에 걸리면 고열과 근육통 등이 동반되는 게 특징인데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입춘 한파가 지난 후 계절 독감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병원을 찾는 사람이 부쩍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발열과 인후통을 동반한 계절 독감이 65세 이상 노인과 신생아,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게 위험하다며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증상이 이런 고열과 열감, 몸살 기운, 그리고 인후통이 있을 때 의사 진료를 보시고 이제 필요한 경우 타미플루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전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일단 한번 걸리셨으면 다른 분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전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한편 보건당국은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계절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에 대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아동장애인 등 가정 성폭력이 취약한 계층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2014년 업무 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과 장애인을 비롯해 혼자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는 피해자의 경우 치료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중복 진술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가 화상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화상협력 시스템도 시범 운영됩니다. 안전행정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지난 10일 각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축사, 농산물 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의 올해 재산세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됩니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도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대표적인 어르신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기획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시대 흐름 속의 변화는 노인복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위치한 탑골미술관. 이곳에서 노인문화의 역사를 더듬을 수 있는 전시회가 지난 11일 개막했습니다. 13년 동안 어르신 복지를 위해 달려온 사업 결과들을 100여 점의 전시물에 녹여냈는데요.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전시회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들려보니까 내가 자원봉사할 때 그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떠오르는 게 많이 있고 실버 도슨트로다 작년에 내가 1년 했어요. 이게 올해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편 전시회 개막식에는 어르신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으며 센터의 관장인 희호 스님은 전시회를 둘러보며 그동안의 노인복지 사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동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젊은이들을 좀 노인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도전의식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전시회 개막 행사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센터는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자원봉사와 일자리를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를 늘리는 등의 중점 사업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디지털 예술을 표현한 미디어 축제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 지난 9일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한중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한국 청소년 15명과 중국 청소년 10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진에게 미디어 교육을 받고 방송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완성된 영상만 접했던 청소년들은 다양한 장비를 통해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곳의 물건들이 실제 방송국과 비슷해서 방송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국의 청소년들은 작품기획 조별 모임을 통해 조금은 서먹서먹했던 감정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꿔갑니다. 내 손으로 만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는 시간. 주최 측은 미디어가 양국 청소년 교류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국 간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고요. 좀 더 내실 있는 내용으로 교육 관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봤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역 기관과 협력해 미디어 교육 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됐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의 교육 한류라는 창조적인 사업 콘텐츠로의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최근 기름 유출 사고로 여수 지역 수산물 기피 현상이 벌어지면서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시와 수산단체가 직접 여수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유류 오염 사고로 여수 지역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수산물이 오염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위판이 급감하는 파동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에 여수 지역에서 지난 11일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가두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유류 사고로 우리 여수 수산물 소비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업인들이나 중매인, 우리 수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에는 기관과 단체장 등이 참석해 남산동 수산물 특화 시장을 시작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는 가두 캠페인과 함께 지역 수산물을 시식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라는 악재 속에 위축된 여수 수산물 소비가 하루빨리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가사와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참 심각한데요. 서울 용산구가 여성의 취업이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한 버스를 운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매월 1회 운영하는 이른바 일자리 부르릉 버스가 지난 10일 여성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용산구 아이파크몰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여성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자리 부르릉 버스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고용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북 상주시가 매년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일 대한노인회 상주시 지회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서는 140여 명의 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상주시는 올해 총 936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오는 10월까지 총 4개 분야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하루 3시간씩 주 3회 각자의 능력에 맞는 현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체중 관리 계획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 겨울철에는 주로 실내에만 있다 보니 다이어트는커녕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데요. 이번 주 1바 3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색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살들이 늘어난다. TV 속 연예인들의 모습은 정녕 꿈 같은 이야기일까?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40대 이상 2명 중 1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 소화비만도 꾸준한 증가 추세로 합병증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각한 상태. 장애인 비만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어르신 역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체중 관리 필수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은 다이어트하기 너무 어려운 때인데요. 햇빛양이 적은 겨울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만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식욕은 왕성하게 증가하고 또 찬바람에 몸을 웅크리게 되는 만큼 주로 실내에만 있다 보니 자연히 운동량이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실내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배우실 운동은 스쿼트, 숄더 프레스 이렇게 진행해 드릴 건데요. 오늘 처음 배우실 운동, 스쿼트 운동 가르쳐 드릴게요. 스쿼트라는 운동은 하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이고 이 운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운동이기도 하지만은 체지방, 특히나 감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팔은 앞으로 쭉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피면서 무릎을 굽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보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체어, 오늘 이제 의자를 가지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스쿼트 진행해 드릴게요. 의자를 주시고 그 상태에서 하지 근력이 안 되신 분들은 방금 했던 스쿼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앉았다가 그대로 올라오시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버티다가 터치하고 올라오는 게 오늘의 체어 스쿼트예요. 지금 배우실 운동은 이제 숄더 프레스라는 운동이에요. 숄더 프레스. 이 어깨랑 상완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 덤벨을 가지고 이렇게 이 위치가 보시면은 손목이 팔꿈치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쭉 천천히 내렸다가 귓볼까지 내렸다가 그대로 업 이런 식으로. 스쿼트와 숄더 프레스라는 두 동작을 연결한 스러스트. 조금은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돼요. 떨어지지 말고 그대로 올린 상태에서 처음 배웠던 동작 스쿼트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프레스까지 이어진 동작이에요. 덤벨이 없다면 페트병에 모래를 넣어 무게를 조절하고 나만의 맞춤 덤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식습관도 바꿔야겠죠. 무조건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금의 양을 줄이는 저염식 다이어트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 안 될 물질이지만 너무 짜게 먹는 식습관은 우리 몸이 많은 물을 원하게 부종을 만들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종은 다이어트의 방해물. 입맛을 억제하는 저염식 식단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몸의 기능은 활성화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과식을 피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먼저 음식을 먹을 때 작은 그릇에 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큰 그릇보다는 작은 그릇에 담으면 양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컵의 경우는 폭이 넓고 납작한 컵보다 작고 긴 컵에 음료를 담아 마시는 것이 훨씬 적게 마실 수 있는데요. 머그컵 속의 물의 양은 80%. 하지만 긴 컵으로 물을 옮겨 80%를 채우면 머그컵의 물이 남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사용하는 손보다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먹는 양의 20%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봄이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겨울 내 웅크렸던 지난해의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오늘 1바3에서 알려드린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생활 속 이색 다이어트 방법으로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사회소수계층의 인권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시설 공동행동이 출범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